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챕터 1 세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1번 박스 보시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세포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죠. 구조적 기본단위, 기능적 기본단위입니다. 자, 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복습을 쭉 해보시면은 그 생물체의 구성 단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은 동식물 다 있지만요. 여기 생리학이고 우리 인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먼저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다음 기관들의 모임인 기관계, 다음이 이렇게 해서 개체가 되는 거죠. 자, 세포는 어떻습니까? 모양이라든가 기능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 그 조직에 해당되는 건 형태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이죠. 상피 조직이라든가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루는 단계면서 그 모여 있는 것들이 특정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배를 좀 이렇게 열어서 본다면 똑똑똑 꺼집어낼 수 있는 것들, 심장, 콩팥, 소장, 폐 이런 식으로 딱딱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라고 하죠.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자, 괄호 1번의 세포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세포막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땡땡 뒤에 보시면은 지질 이중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좀 고쳐야 돼요. 지질 이중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 아니고요. 층입니다. 그래서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리피드 바일 레이어예요. 이중층입니다. 두께가 약 75에서 100옹스트롱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 자, 이쪽 어때요? 친수기. 그 다음에 이 다리에 해당하는 거 요건 소수기죠. 그래서 친수기, 소수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중층이고요. 이중막 구조도 있긴 있어요. 괄호 2번에 먼저 보시면 핵,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중층은 리피드 바이레이어고요. 이중막은 더블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블로 되어 있어야 돼요. 더블로. 자, 요렇게 3개씩만 그려볼게요. 요게 지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세트로 요런 식으로 요게 바로 이중층입니다. 아이고 이중막입니다. 해봐요. 헷갈린다니까요. 요게 이중막, 더블 멤브레인, 요거는 이중층, 리피드 바이레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정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3층 구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3층이냐?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밝은 중간 부분, 여기 아니죠. 이쪽 말이죠. 이 부분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이 어둡게 보여요. 즉, 암, 명, 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3층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끊어서 그 뒤에 지질 20에서 40%, 단백질은 60에서 70% 및 탄수화물 1에서 5%로 되어 있다. 우리 그 구성까지 이렇게 밑줄 쳐 놓을게요. 자,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무수하게 많은 구멍이 있고요. 표면 장력이 낮으며 전기적 전하를 띠고 있다.
세포막은 그렇고요. 이러한 세포막의 기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거죠. 물질의 이동 통로예요. 수많은 구멍이 있다라고 했죠.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시킵니다. 자, 세포 내외의 그 뒤에 밑줄 칠게요. 물질 이동 통로로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밑줄. 그 다음 니은 항상성 유지한다는 내용 바로 내려와 있어요.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 밑줄. 그렇게 함으로써 소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과 내액을 구분시켜 주고 자, 그 다음 리을에 인접한 세포가 동일 개체의 세포라는 것을 인지하는 역할도 해요. 인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인지. 요거는 이 인지는 면역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세포 인식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동일 개체의 세포구나. 그래야지 외부에서 항원들이 들어오면 어머 내 몸이 아니네 하고 예 면역 형성을 하겠죠.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면역체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미음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항상성 유지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세포막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체내 항상성은 외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생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항상성 유지잖아요. 이게 막으로 둘러싸여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세포질이에요. 세포의 미세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포질에 여러 가지들이 정리 동동동동 다 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핵입니다. 핵, 이중막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중막 밑줄 쳐놓으세요. 더블 멤브레인 이런 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중간쯤에 세포의 생명 중추다. 예, 핵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뒤에 주성분은 DNA다. 예, 이 DNA에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핵 내에 핵소체가 존재해서 RNA 합성 및 저장도 한다. 그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1번의 핵을 우리 여기서 핵을 박스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2번에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라고만 쓰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박스 해놓으시고요. 사립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얘 역시도 이중막 구조예요. 밑줄. 자,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밑줄 칠까요? 세포 내 호흡기관이에요. 자, 호흡 왜 합니까? 우리 숨이 막혀서? 아니죠. 호흡의 궁극적인 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ATP를 생산한다. 에너지. 예, 거기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3번에 리보솜 나와 있어요.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죠. 예. 단백질 합성 밑줄 해놓으시고 그 뒤에 갈색 글씨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과립이다. 에다가 밑줄 해놓으세요. 요거는 막구조가 없어요. 막구조 X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4번에 소포체 나와 있죠. ER이라고 불리우는 소포체. 얘는 단일막이에요. 더블 멤브레인이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단일막 밑줄 쳐놓으시고 자, 소포체는 두 종류가 있죠. 조면 소포체하고 활면 소포체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조면 소포체는요.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포체가 있고 따다다다다닥 점처럼 찍어놨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부착 밑줄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얘를 과립 소포체라고 해요. 반면 활면 소포체는요. 예, 리보솜 부착되어 있지 않고요. 뭐 당질 대사라든가 지방산 합성, 불포화, 콜레스테롤 합성, 그 다음에 해독 작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해요. 예, 리보솜 없어서 무과립 소포체 이렇게 불립니다. 무과립 소포체 밑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골지체예요. 골지체. 얘도 단일막이에요. 밑줄. 자, 고분자 물질, 당단백질의 합성 및 분비 과립 제조한다. 예, 역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보솜과 좀 헷갈리는 발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얘도 단일막이에요. 밑줄. 자,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 및 이물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쭉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소체, 미소체라고 불리우는 얘도 역시 단일막이고요. 단일막 밑줄.
자, 과산화수소를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과산화수소를 제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산화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자, 과산화소체까지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세포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영양 보충에. 자, 점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점들을 이렇게 쑥 묶어주세요. 신경세포, 근세포, 선세포, 간, 지방세포, 그러니까 간세포, 지방세포, 상피세포, 소화관, 점막세포, 세뇨관세포, 감수기세포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는 그 종류와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죠. 이상한 소리를 할 뻔했죠. 모양과 기능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이것들의 모양이라든가 기능이 다 각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 번쯤 읽어보시고 박스 두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무수한 구멍을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물질의 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에 수동수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수송도 있겠죠. 오른쪽 페이지에 능동수송이 있어요. 자,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자, 먼저 수송은요. 자, 그 바로 아랫줄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에너지의 공급 없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어떤 거냐? 농도차, 압력차. 끝까지 다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농도차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압력차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되는 거 없어요. 그 얘기가 첫 번째 줄에 있고요. 이러한 수동수송에는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삼투, 여과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단순 확산. 요거는 용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1번 옆에다가 용질 이동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농도 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누가?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끊어서 그 뒤에 농도를 같게 하려는 현상이에요. 자연계는 상당히 공평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해가지고 똑같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부피 변화 없고요. 세포 내의 가스 교환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입니다. 42와 46회 때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촉진 확산인데요. 자, 촉진 확산의 특징은 뭐냐?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름. 요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자, 땡땡 뒤에 역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 밑줄 해놓으시고 뒤에 에너지 필요하다 안 하다? 수동수송은 에너지 필요 없죠. 하지만 운반체는 필요해요.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에너지는 필요 없으나 운반체가 필요. 밑줄. 운반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해요. 운반체. 이 운반체는요, 운반체 특이성이 존재한다. 운반체 특이성이란 게 있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삼투 보겠습니다. 오스모시스죠. 삼투는 땡땡 뒤에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이 있을 때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반투막이 있을 때 동그라미 쫙 밑줄 쳐놓으시고요. 단순 확산은 용질이 이동했습니다만은 삼투는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즉 만약에 뭐 소금물이다. 그럼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소금 알게인은 이동 못하고. 자, 되셨죠? 자,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두 번째 줄 밑줄 칩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 얘는 용매가 이동이에요. 용매가 이동. 아이고, 딴 색깔로 쓸게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조건은
반투막, 뭐 반투과성막 같습니다. 반투막이 있어야 돼요. 반투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매는 이동하는데 용질은 이동 못한다. 자연계는 공평하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해서 결과적으로는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삼투압은 이때 반투막이 받는 압력을 의미한다. 삼투라는 게 있고 거기에 받는 압력, 삼투압이라는 게 있죠. 반투과성 막이 받는 압력이 삼투압인 거고요. 자,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체내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체내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밑에는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3개가 있죠.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등장액에서, 저장액에서, 고장액에서의 그 상황들을 지금 정리해 놨는데요. 삼투압이 같은 용액이 2개 이상 있을 때 한쪽을 다른 쪽에 대하여 일컫는 말을 등장액이라고 한다. 같은 등자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저장액이라고 하면은 농도가 더 낮은 용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괄호 안에 용혈 현상 밑줄 쳐두세요. 그 다음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식물세포에서 원형질 분류 현상이 일어나요. 밑줄. 그리고 적혈구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거기다가 밑줄. 그러니까 용혈 현상. 그러면 어때요? 반투과성 막이 있죠. 그러니까 얘로 적혈구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원반형으로 생겼는데 얘를 하나 싹 취해가지고 등장액, 생리식염수, 우리야 그 농도가 똑같은 생리식염수에 넣는다. 그럼 거기 그 안에서 얘는 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물인 증류수에 넣는다. 그건 완전히 물만 있는 거잖아요. 농도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물이 안으로 쏙쏙 들어와가지고 적혈구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용혈 현상이고, 반대로 얘를 너무너무 짠 소금물, 50%의 소금물 뭐 이런 데 넣으면 바깥쪽이 너무 짜죠. 그럼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적혈구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적혈구 쪼그라드는 거고요. 식물세포에서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아래 영양보충, 신장질환에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삼투하고 관련돼서 나온 건데, 혈장 단백질이 배뇨시 유출되어 혈관 내 삼투 농도가 떨어져 조직액 속으로 물이동이 일어나 부종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4번째는 여과입니다. 여과. 자, 필트레이션인데요.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 밑줄. 모세혈관 막 또는 신사구체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다. 그래서 여과, 그렇구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되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이 수동수송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괄호 2번의 능동수송 보시면, 자, 농도차의 역행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운반체 필요합니다. 운반체. 촉진확산의 경우에 운반체가 필요했었죠. 능동수송은 운반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필요한 거예요. 뒤에 운반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이동을 말한다. 자, 이 운반체는요, 아까 촉진확산에서도 써놨었죠.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운반체 특이성이 존재하고요. 운반체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펌프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괄호 3번은 흡수작용이에요. 흡수작용.
그림을 제가 좀 그릴 텐데요. 그림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잘 봐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는 거대 물질 분자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해놓으세요. 거대 물질 분자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거대 물질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세포막이 함입이 돼요. 이렇게 조금 들어갔죠? 그 뒤에 보시면 더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여기 있었던 거대 물질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포막이 함입되어 함입은 쏙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포 내로 흡입이 된다. 세포 내로 흡입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는 같이 묶어 놔 주세요.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이렇게 묶어 주세요. 자, 2번 동그라미는 음세포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세포 작용. 자, 땡땡 뒤에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고등함부터 밑줄 칠게요. 수용성 물질, 뭐 단백질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액체 흡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액체 흡수. 자, 수용성의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음세포 작용이라고 했죠. 액체 흡수. 자,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요건 뭐냐면, 자, 땡땡 뒤에 한 중간쯤에요. 크기가 큰 고형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이다. 밑줄을 해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보면 밑에 백혈구 나와 있죠. 백혈구 동그라미. 위족 현상으로 세균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위족이라는 건 가짜 다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리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요. 그래서 세균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훅 먹어버리는 거예요. 식균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얘가 위족이에요. 얘가 가짜 다리. 위족. 자, 그래서 음세포 작용과 식세포 작용 두 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흡수 작용만 있냐? 뱉어내는 것도 있어요. 괄호 4번에 배출 작용. 토세포 작용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보면은 엑소사이토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액토 밑줄. 흡수는 엔도예요. 엔도 밑줄 안에 놓으시고 엑소 밑줄 해 놓으시고. 세포 내에 큰 액포를 형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세포막에 도달하면 세포막 일부가 밀려서 터지고 액포가 세포막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그러한 작용이에요. 자, 요거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지우고 토세포 작용 한번 그려볼게요. 토세포 작용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이게 1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끝으로 갔죠. 이쪽 끝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밀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밀려 나가서 완전히 세포 바깥으로 빡 배출되는 거. 이상한 말을 할 뻔했어요. 팍 내보내게 되는 거. 자, 이게 세포 내 큰 액포를 형성해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세포막에 도달하면 세포막 일부가 이렇게 찍 밀려가지고 얘를 밀어내는 거죠. 세포막 바깥으로 밀려가는 그러한 작용을 의미한다. 누가? 배출작용이. 그림은 이제 보셨고 밑에 1번 동그라미 밑줄 할게요. 흡수작용의 반대다. 밑줄. 그 다음 끊어서 그 옆에요. 세포막 운동에 의해서 세포 안의 물질을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거다. 예, 거기까지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 2번은 쭉 다 칠게요. 3번도. 자, 세포가 투과시킬 수 없는 거대 분자를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전이 바로 배출작용이다. 호르몬이라든가 신경전달물질, 효소 등의 분비 기전이 이렇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영양 보충 박스 보시면 체액하고 나왔죠. 자, 큰 이거 뭐라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마치 집합의 표시처럼 맨 바깥쪽 테두리가 총 체액이에요. 총 체액 60%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포 내액이 40%, 그 다음 왼쪽에 세포 외액이 20%.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 총 체액이 60% 된다라는 얘기예요. 총 체액 60%에 세포 외액은 20%, 세포 내액은 40%예요. 그 세포 외액 20% 중에 세포 간질액이 15%, 혈장은 5%를 차지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체액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점 보시면 총 체액은 우리 체중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점부터 마지막 점까지 첫 번째 거 빼놓고 이렇게 싹 묶어 놓으세요. 자, 두 번째에 세포 내액의 내액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세포 내액의 내액. 자, 체중의 40에서 50%다 밑줄 해놓으시고요. 체액 중에서 자 세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다가 밑줄. 그게 세포 내액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떤 게 있냐? 단백질이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칼륨에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에 세포 외액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어머, 딴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노란색이 또 걸렸네요. 외액. 자, 요거는 체중의 약 20% 밑줄 쳐놓으시고 그 아랫줄에 세포의 외부에 있는 조직액이다. 림프액이라든가 혈장을 총칭한 거다. 밑줄 쫙 쳐놓으시면 돼요. 나트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염소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 세포 간질액. 세포 간질액. 예, 간질액.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땡땡 뒤에 쭉 밑줄 칠게요. 조직과 세포 간격을 채우는 액 밑줄 쳐놓으시고 체중의 약 15%. 그 다음 혈장은요. 체중의 약 5%고요. 세포 간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요. 챕터 1에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쭉 넘겨보시면 챕터 2 나오죠. 챕터 2 신경입니다. 신경. 자, 신경 그러면 신경세포, 뉴런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는 우리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 핵이 있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뉴런은 좀 독특하게 생긴 세포예요. 네. 자, 일단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뉴런이 뭔지 그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 보시면요. 뉴런은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 즉 신경세포란 뜻이에요. 자, 그 옆에 세포체에 돌기가 많으며 괄호 안에 수상돌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그 옆에 세포의 길이가 길다. 예, 여기서 축생이라고 되어 있나요? 축생. 이거는 축삭이라고 좀 해놓으세요. 쫙 해놓으시고 축삭. 이게 한자인데요. 뭐 찾다, 더듬다 그럴 때의 삭자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축색돌기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축삭으로 다 바뀌었어요. 같은 한자인데 색이라고도 읽고 삭이라고도 읽는데 그 길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건 삭이 더 적합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삭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축삭돌기로 바꿔주시되 우리 교재에 자꾸 축색돌기라고 막 나왔단 말이죠. 같은 거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밑줄을 딱 쳐놓고 2번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끊어서요. 얘는 재생이 불가해요. 안타깝죠. 다른 세포들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이제 피부세포나 이런 거 약간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 돼가지고 상처가 났잖아요. 근데 이 신경세포의 경우는 재생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줄에 괄호 안도 밑줄 칩니다. 비분열 세포다. 수명이 가장 긴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분열 세포에다가
요게 바로 그 윗줄에 재생에 불과하다 그 의미예요. 바로 비분열 세포라는 의미가 재생 불가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에 흥분성을 갖는다. 밑줄 쳐놓으시고 4번 이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흥분이 전도돼요. 자, 요게 이제 뉴런에 관련된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다. 그거는 이제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 뉴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괄호 2번에 뉴런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외우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그래도 그림을 보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뉴런 그 자체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셨고 뉴런의 구조, 세세한 구조와 그 모양은 다음 시간에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